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5년 2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입주 물량 쏟아지면서 이렇게 전세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 반면 여전히 매매 가격은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 흐름이 과연 가을 이사철까지 이어질지 여부를 전망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부동산 시장 흐름,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에서 꽉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은 물론이고요. 관련된 팁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02-545-7988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도움말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S&K 자산관리의 송선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부동산 관련해서 알면 힘이 되는 팁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오늘의 주제 확인해 보시죠.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전략 중 하나는 이 세법을 잘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에 대한 분석은 필수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살펴보고 그에 따른 투자 대응법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 보통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은 사실 법 없이는 뭘 못하죠. 네, 그렇죠. 부동산 세법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세법이라는 게 뭐 이제 개정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 변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변동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7월 28일 728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좀 한번 잠깐 발췌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뭐 7월 28일 날 발표된 내용이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모르시고 또 세미나나 이럴 때 오셔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 내용이라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일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산일이 좀 조정이 됐다, 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했었죠. 근데 비사업용 토지라고 하면 이제 경작하지 않거나 또 제천하지 않는 이제 뭐 임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고 거기다 가산세 10%를 포함해서 지금 그 세금을 징수하고 있죠. 하지만은 3년 이상 이제 보유했을 경우에는 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10%부터 최대 많게는 30%까지 지금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에서는 이제 지금 10% 가산세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시되진 않았지만 특별공제에 대한 기산일입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거를 적용하겠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 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그 기간만큼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이게 개정이 됨으로써 2017년 이제 양도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1월입니다. 1월부터 양도분에 대해서 당해 토지 취득일과 과거 보유 기간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여기는 11월로 나왔는데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기산일 자체를 2017년 내년 1월 1일부터 기산을 해주면 과거에 뭐 5년 전에 취득을 했다면 그 기간만큼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좀 인정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소규모 임대주택에 대한 이제 비과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좀 예민한 부분인데, 지금 임대소득에 대해서 연간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세 대상이었죠. 그래서 1주택자는 이제 9억 원이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비과세지만 2주택자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 지금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는데, 이제 내년은 2018년까지 말까지 그걸 유예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눈여겨볼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이제 월세세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월세를 납부하면 과거에 10% 지금은 10%까지 세금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확대가 돼서 12%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내년부터는 12%, 그러니까 좀 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행은
근로자 본인이 계약한 경우에만 그걸 인정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그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 그러니까 부부간에 같이 계약한 경우도 소득공제에 포함을 시켰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이 요번에 728 부동산 세금 개정안에 대한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모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7월 28일 세법 개정안 발표된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꼭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관련된 팁은 물론 투자 전략까지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릴게요.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드립니다. 올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유망 투자처를 소개해드립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P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봐야죠.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자, 오늘 네.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제가 이제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네. 럭키 아파트하고 네. 방학동에 있는 대상 현대 아파트 둘 중에 하나를 매수할 의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어느 쪽이 더 네. 유력한지.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실거주 겸 투자가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실거주하면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이제 투자 목적으로도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봉역 근처에 있는 럭키 도봉 아파트하고 아래쪽 네네. 그 방학역 밑에 있는 그 대상 아파트 네, 대상 현대 아파트. 대상타운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몇 평대를 보고 계세요? 럭키 아파트는 32평, 일괄적 32평이고요. 네네. 자, 근데 그건 한 3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네네. 현대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평 정도, 이제 3억 7천에 현재 거래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제가 매입을 했으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을까? 투자 네네. 가치도 따지고 실거주 가치도 네. 따지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건 이제 전 국민의 로망입니다. 살면서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건. 예, 그런데 예. 이제 뭐 다 모든 아파트가 해당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두 아파트는 뭐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도봉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식이 조금 많이 됐잖아요. 아마 90년대 네. 초반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대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상타운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10년 그 후로부터 한 10년 정도 후니까 뭐 연차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런 가격 차이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네. 도봉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변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가격이 싼 이유는 뭐냐면 역과의 역세권은 둘 다 똑같아요. 네. 도봉 아파트하고 좀 지도를 제가 좀 넓게 볼게요. 네. 자, 이쪽에 도봉역 역세권으로 럭키 아파트도 좋고 방학역의 대상타운도 역세권으로 좋은 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차도 연차지만 이 주변에 어떤 생활 인프라예요. 지금 과거에 그 도봉 럭키 아파트가 들었을 때만 해도 지역 내에 그래도 단지 규모도 있고 그래서 역세권이고 그래서 상당히 조금 수요층이 있었는데 이제 이 방학역 주변으로 2000년대 초반에 뭐 대상타운도 있지만 삼성 레미안도 들어서고 이러면서 조금 더 입지 여건이 나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프라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연차와 어떤 그 주변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가격 폭이 이제 조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봉 럭키 아파트 30평대가 아마 여기 20평대보다 좀 더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고. 그래서 앞으로 가치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최근에 좀 변동을 본다면 도봉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뭐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한 몇 년간 이 도봉구 지역의 가격 변동을 보면
이 아파트도 가격이 오르긴 올랐는데 한 3년 정도로 봤을 때는 한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 최근에 그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근데 네. 역세권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소폭 상승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방학역 주변의 대상타운, 삼성레미아 이런 아파트들도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다만 도봉 럭키보다는 조금 더 올랐죠. 아무래도 좀 비교적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상승 폭을 보면 조금 더 오른 폭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의 럭키 아파트하고 대상타운 현대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도 실질적으로 평수가 30평대로 좀 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요층들은 이 지역에 20평대 수요층이 더 많다라는 걸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대상타운 현대 쪽으로 조금 더 평수가 작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지역 내에서 시세를 좀 끌고 가는 리딩 아파트들은 변동에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흐름 자체가 건너편에 이제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제 뭐 몇 년 후에는 2, 3년 내로는 뭐 이제 재건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건너편 쪽에 이제 도봉동 지역도 조금 관심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본다면 방학역 근처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저기 그 창동에 차량 기지센터가 있던 게 네. 철거가 되면서 네. 그쪽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네네네,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럼 예. 방학동 그 현대대상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을까요? 물론 뭐 직접적인 수혜 지역은 아니에요. 창동역하고 이제 방학역하고 한정거장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창동역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차량기지 이전 또 그 지금 면허시험장 부지하고 통합해서 지금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야심찬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서 동북부권이 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인근 지역도 다 같이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지역 내에서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선호도가 조금 더 있는 아파트들이 만약에 상승 여건이 좀 더 있다라면은 좀 더 반응을 먼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뭐 주변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부동산 시세가 좀 하락 여건을 간다고 해도 이렇게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 내 아파트들은 그 어떤 데미지가 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실거주하면서 보유하신다면은 조금 더 연차가 좀 덜 되고 조금 선호도가 좀 더 높은 아파트로 가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비교 분석해 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네, 오늘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는 마곡 7단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곡? 전세 운전 중인데, 마곡 7단지 보유 중인데요. 네. 네, 전세 운전 중인데 계속 보유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혹시 시청자님 지금 TV 같이 켜두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럼 TV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마곡 7단지 아파트를 계속 보유할지 매도할지 여부 체크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마곡 엠벨리 7단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네네네. 지금 현재 전세를 주고 계시다고? 네. 예. 네. 근데 앞으로 지금 뭐 매도를 할지 보유하실지 이게 좀 걱정이신가 봐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말이 많아요. 지금 지도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마곡 엠벨리에 대한 평가를 지금 너무 과도하게 좀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시각이 있고 또 여기 아직 업무단지가 입주가 시작도 안 됐고 앞으로 조성이 되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좀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드리면 지금 물론 분양가 대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고 피가 많이 붙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 분양 시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전 뭐 2012년, 13, 요 시기예요. 12년도죠. 이 시기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 어떤 그 청약 열기가 별로 없었던 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좀 낮게 공급이 됐고 분양가가 평당 한 1,300만 원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을 만약 분양했다라면 그렇게 분양을 하진 않겠죠. 지금 전반적으로 시세가 있으니까. 근데 낮게 분양가가 쌌기 때문에 이런 차익이 좀 있었던 거고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님도 알고 계시듯이 모든 분이 알고 계시듯이 마곡지구의 미래 가치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다만 지금 상승한 것이 그런 것이 모든 게 다 반영된 가격이냐 아니냐 이게 걱정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더 상승 쪽의 의견을 좀 두고 싶어요. 물론 이 마곡 7단지가 지역 마곡 엠벨리 중에서도 그 시세가 강자 세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업무단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하고 연계성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단지 내 어떤 뭐 수요층들이 좀 더 몰리고 있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부동산 투자 현장에서 지켜본 거는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위성도시 개발하면서 이런 어떤 입지역권과 아니면 수요층들이 있는 업무시설이 연계가 되고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서 교육 여건까지 갖추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가치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비슷한 예가 지금 판교 지역 동판교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예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지켜봤을 때 엠벨리가 지금 7단지 뭐 이런 단지들이 좀 굉장히 좀 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 더 가진 않을까. 물론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하락 여건은 별로 없지 않겠나 이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를 놓고 계시다면 한 1, 2년 정도 업무단지가 입주하는 그 시점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 좀 더 좋은 소식 들려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분 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굉장히 많네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지금 상계동 수락파크빌에 살고 있는데요. 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계동 롯데우성으로 좀 계획을 잡아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높을지 그 전망하고요. 네. 지금 일단 그거 먼저 대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께 연결해드려서 둘 중으로 과연 이동해도 좋을지 여부 좀 체크 먼저 해볼게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질문하실 게 많으신가 봐요. 또 이거 1단이라고 그러시는 거 보니까 또 다음 2단도 있을 것 같아요. 2단계도. 일단 그렇고요. 예, 지금 네. 질문 주신 게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수락산 파크비를 지금 거주하세요, 여기서? 네네. 매수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2년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셨고.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계동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중계동이 아까 무슨 아파트라 그랬죠? 롯데우성이요. 롯데우성 아파트. 여기는 그 평형대를 어떤 평형을 보세요? 40평대요. 40평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세는 좀 알아보셨죠? 네네.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한 6억, 7억 정도는 아직 안 가죠? 네네네. 한 6억 중후반 정도에서 이 지역은 이 두 군데 지역이 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면 네. 이 지금 수락산 파크빌도 주거 환경은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뭐냐면 네네. 이 7호선 수락산역과 바로 초역세권에 지금 위치하고 있고 또 뒤로 녹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 환경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좀 전에 도봉구 얘기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쪽 지역 자체 인프라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 편의시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지하철역으로도 7호 서울 쪽에서 가다 보면 조금 더 먼 거리에도 있고 그런데 조금만 더 내려오면 뭐 연차는 조금 오래됐지만 이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들 이런 아파트들이 좀 생활 환경이 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조금 물론 새 아파트긴 하지만 상계 주공 단지들보다는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어요. 2년 전에 사셨으면 조금 오르긴 올라도 많이 안 오랐죠. 네, 거의 파크비. 비슷해요. 예. 이런 게 뭐냐면 서울 지역 내에서도 뭐 모든 지역이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가격 폭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디커플링하라 그러죠. 뭐 같이 오르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은 좀 많이 오르고 어떤 지역은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중계동 지역에
롯데아파트 제가 좀 지도로 좀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계동에 그 학원가에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이잖아요. 네. 롯데우성이. 이 중계동 지역이 제가 조성될 시점에 이쪽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계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상계동 지역 그 개발 후에 90년대 후반에 이제 조성이 됐는데 아무래도 학원가가 형성되는 배경에는 이 중계동 지역의 중형 아파트들이 많이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계동, 중계동 이 노원구 지역에 조금 수요층이 수준들이 있는 분들이 중계동에 들어오면서 이 학원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 세 번째로 꼽히는 어떤 이 학원 교육의 메카 지역으로 좀 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계동 지역이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좀 멀어요.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만을 생각하는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중계동 지역은 수요가 끊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지도 않아요. 교육이 끝나게 되면 또 이렇게 변동도 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중계 롯데우성뿐만이 아니라 뭐 인근 지역에 있는 뭐 건영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 아파트들이 시세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락산 파크빌도 그렇고 여기 중계 롯데우성도 마찬가지고 가격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이 보이고요. 지금 시세가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보합세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질문 주실 때처럼 그 자녀분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중계동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그런 데 목적을 좀 더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 가는 건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렇게 실거주 비중을 좀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률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크게 변동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중계동 지역은 일단 흐름 자체가 뭐 어떤 큰 가격 변동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 중계 상계동 지역은 일단 수요층들이 이동을 좀 어느 쪽으로 하고 있냐면 동쪽으로 지금 진건 신도시, 별내지구 이런 쪽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원구, 도봉구 쪽 수요층들이 이동이 조금 많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탈 수요가 있긴 한데 이 중계 지역에 만약에 학원가라든가 이런 어떤 특수 목적의 어떤 그 호재가 없다라면은 여기 가격 하락폭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런 어떤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세에서 보합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양상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특별히 가격이 뭐 지금보다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할 만한 여건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추가적으로 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들어온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궁금증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47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용인시 기흥역 인근에 생기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월세를 받을 생각입니다. 장기적으로 괜찮은 투자처인가요? 향후 전망 분석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나요? 용인시 기흥역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어떤 그 오피스텔이고 어떤 뭐 분양가라든가 알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일단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흥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뭐 역세권 개발이라다 뭐 이런 어떤 호재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들어서긴 하는데 여기는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데가 아닙니다. 뭐냐면 상업시설과 더불어서 이제 어떤 판매시설이 좀 많이 들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업무시설과 좀 연계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업무시설이 연계되지 않은 이 기흥역 주변에 어떤 오피스텔 투자가 물론 신축이었을 때는 어느 정도 분양가 대비해서 어느 월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게 되면 분양가 조절이 좀 불가피하다. 또 기흥, 뭐 신갈 또 안쪽으로 해서 이런 지역들은 기본적으로 이 가격들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이런 공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과 원룸, 뭐 소형 투룸 주택 이런 것들이 같은 연계된 종목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 수익률이 좀 맞춰서 거래가 될 수 있겠지만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수익률이 하락한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률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서울 좀 중심권이나 서울에 오시더라도 서울에 좀 너무 유명한
일반 도심권보다는 부도심권 이런 쪽에 어떤 기본적인 안정된 수요와 공급량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조금 한번 선택의 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더 자세한 건 뭐 세미나 때나 한번 오시게 되면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온 김에 또 세미나 관련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고요.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올가을 놓치지 말아야 할 유명 투자처를 제시해드립니다. 9월 10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학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알짜 정보가 가득한 부동산 정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코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요, 궁금증 서울전화 02-2077-6391번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영근 이사, 창조경제 부동산 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가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원주 팀장님,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근데 누구나 다 투자를 하기 희망하는 지역, 바로 강남 중에서 네. 명문 학군, 명문 학원가, 듣기만 해도 어느 지역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강남구 대치동이 되겠는데요. 자,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죠. 자, 수익률이면 수익률, 차익이면 차익, 그리고 안전성하면 안전성, 모든 것을 갖춘, 그러니까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문제는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가 쉽지 않으셨던 지역이 될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2억 원 미만대의 마지막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1억 9천짜리 원룸이 되겠고요. 자, 원룸이다 보니까 좀 이제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옵션들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곳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한샘 측에서 추가적인 인테리어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내장재들을 모두 뜯고 새로 인테리어가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장재 문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많은 수납장과 침대 모든 옵션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대치동에 있는 원룸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치동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정영근 이사님은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 있죠.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용산의 여러 가지 효과들, 개발 호재들을 등에 업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평가된 지역이고요. 현재 용산 효창공원 역세권 시프트와 재개발에 대한 뜨거운 후광 효과를 얻고 있는 지역, 바로 효창동으로 가볼 텐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과 가까운 도보 4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수익형 물건지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차후에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이미 재개발 들어갔기 때문에 후에 또 재개발이 기대되는 그런 지역이다. 중장기적 관점에 투자할 수 있는 저평가된 부동산의 정석 같은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그 정보를 드리자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평가돼 있으면서 월세 수요가 아주 엄청난 지역입니다. 바로 동대문 지역인데요. 동대문 지역 보시게 되면은 중구에
흥인동이라고 있습니다. 흥인동 같은 경우는 DDP가 바로 앞에 존재하고 또 충무 아트홀이 있습니다. 바로 앞엔 도매 시장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요. 거기 안에 깊숙이 박혀 있는 지역입니다. 신당역과는 도보 2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역세권이고 5분 거리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역세권. 그리고 주변이 다 상업지고 여기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타 다세대와 오피스텔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는 그 물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매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상업지에 있는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는 지역은 많이 없고 희소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차후에도 이런 희소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가치가 매우 높은 바로 흥인동을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간단한 포인트를 이어서 자세한 정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은 함께 효창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역 앞에서 도보로 4분 거리고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용산구 효창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부터 해주시죠. 네, 이곳 입지 과연 최고의 입지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매매가가 앞서 나왔지만 이렇게 저렴한 매물에 분양가를 가진 가격을 가진 정보가 잘 없습니다. 일단은 거의 다 2억 9천에서 용문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은 3억 4, 5천대까지 분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현실이고요. 또 4월 달에 경의중앙선이 오픈이 되면서 더블역세권으로 변한 지역이 바로 이곳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의 전면 2구역과 3구역과 4구역 그리고 개발이 들어가고요. 이미 아모레퍼시픽이 하루가 다르게 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의 기대 심리는 그야말로 최고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하시려는 투자 수요도 엄청나게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저렴한 분양가를 가진 그런 정보를 가진 매물지가 잘 없는데요. 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물건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효창공원역에서 도보 4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역에서도 굉장히 근접성을 갖고 있고요. 바로 용산역 전면 2구역과 3구역도 도보 10분 이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용산역에 있는 아이파크몰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 그리고 상위에 있는 숙명여대가 있습니다. 숙명여대와도 도보로 약 4, 5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숙명여대에 있는 생활 인프라까지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가 수요와 하단에 있는 전자랜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약 10만 명 정도의 용산의 근무인력까지 다 흡수하는 지역이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입니다. 그중에서도요.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재개발이 차후에 멀지 않은 지역을 보자면 효창동이 가장 순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4구역, 5구역 조용히 개발이 들어갔고요. 이 지역 일대가 2010년 이후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관점 포인트를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중장기적으로 갔을 때 높은 차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개발 호재도 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한강로 일대의 중심 지역으로서 이쪽이 한강이 또 맞닿아 있고요. 과거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되려고 했다가 좌초가 됐죠. 하지만 지금 민족공원이 다시 개발이 되면서 이곳 지역의 기대 심리가 굉장히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키워드는요. 용산민족공원입니다. 용산민족공원이 개발이 되게 되면 여의도 면적의 큰 우리나라의 국가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이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또 상업지 개발을 나라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캠프킨 부지와 연합사 부지 그리고 수송부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 수송부와 연합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에 이태원 역세권이 있기 때문에 상권 경제 가치로는 사실상 캠프킨 부지가 가장 높다 평가가 되고 있고요. 캠프킨 부지는 상단에 남영역 하단에 그리고 삼각지역 상단에 위치를 함으로써 굉장히 부지도 넓고 5개 정도의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선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 어디냐? 주택지로서는요. 효창공원 역세권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본 매물과는 도보로 그 캠프킨 부지와는 도보로 약 8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집 앞마당에 상업부지가 생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업지가 없던 지역이 상업지가 생기면 주변 지가가 굉장히 많은 높은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지가 상승적인 포인트를 잡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개발입니다. 일단 4구역과 5구역이 재개발에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롯데캐슬과 KCC가 올라가는 중인데 일단은 과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가 생긴 지역만 지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지가 일제히
오릅니다. 거기에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한 군데 생겨나면 바이러스처럼 옆에도 아파트로 바뀌어서 뉴타운처럼 형성되는 게 요즘 트렌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지역에 맞춰서 이쪽 효청구역에 투자를 한다, 효창구에 네. 투자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지는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효창동 이미 4구역, 5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갔듯이 주변이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게 사실인데 거기에 맞춰서 대로변과 인접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 매물은 신축으로서 인텔리전스하게 새로운 신트렌드 공법으로 지어진다는 점이 포인트고요. 일단은 이게 구릉이 약간 살짝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5층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층까지 올라가는 중에 3층 로얄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4m의 소로와 그리고 9m의 큰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도로적 간점도 뛰어난 그런 매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의 매물보다 월세 10만 원, 20만 원 더 받을 수 있고 전세가 높게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최저한으로 잡아서 재개발 꿈꾸고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말하는 추천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예, 매가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주변의 집가 용문동 3억 이상, 3억 4천 정도까지 분양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본 매물은요, 2억 6,500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세를 예상해 봤을 때 2억 3천 정도, 그럼 실제 들어가는 비용 얼마일까요? 3,500 정도입니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 기회비용으로 여러분들 뭐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많은 이윤을 남기기가 어렵죠. 하지만 중장기적 포인트로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요. 앞으로 2년, 3년 정도면 용산 지역은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점 투자, 먼저 지각적으로 투자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의점을 좀 체크해 주시죠. 네, 효창 지역 많고요. 한강로 일대도 많습니다. 일단 한강로 일대를 보시면 과거에 국제업무지구 떴을 때 지분 쪼개기식 투자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근린 생활시설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께 많은 그 이익을 남겨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쪽 지역보다 요즘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려면 주택지, 수익형 매물에 투자를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효창 지역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정보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김원준 팀장의 부동산 정보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내용 확인해 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올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 1억 9천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대치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입지적 매력부터 분석해 주시죠. 네, 사실 뭐 대치동은 제가 입지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특히 서울 사시는 분들이랑 학군 문제 때문에 이 지역 한번 눈여겨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그러니까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3분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백화점 강남점이 바로 한티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주변으로 해서는 다양한 명문, 초중, 고등학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 내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현재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바로 학원이 있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 학원가 내에서도 중심지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것을 비롯해서 주변에 또 위쪽으로는 선릉역을 비롯해서 위쪽에 삼성역, 그러니까 머리 위쪽에는 삼성동과 역삼동을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는 바로 개포동과 또 왼쪽으로는 도곡동 이렇게 끼고 있는 정말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학군과 학원가, 자, 이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잠시 뒤에 개발 호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또 오른쪽 끝쪽에는 바로 영동대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 호재,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개발들과 강남에서 일어나는 개발, 그리고 영동대로에서 일어나는 개발 등 모든 개발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 특히 원룸 투자하실 때는 주변에 오피스텔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시는데,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건물에 원룸, 자, 수백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만큼 라이벌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많아지다 보면은 자, 매매가 상승도 노리기 어렵고 또 월세
1, 5만 원 올리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파트들만 사실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또 오피스텔에 비해서 관리비라든가 다양한 또 비용적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만큼 직장인들이 보다 더 많이 찾게 될 수 있는 그런 원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개발 호재도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개발 호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 대치동 자체가 네. 삼성동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 일어나는 정말 대규모의 개발, 자, 197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삼성동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전부지, 이제는 현대차 부지라고 해야겠죠.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이 현재 예상이 되어 있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잠실 쪽까지 연계가 되어서 대규모로 굉장히 큰 개발들이 예상이 되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적으로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의 수건 사업이었던 영동대로까지도 개발이 되게 됩니다. 자, 영동대로 원샷 개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교통적인 추가 노선 확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업지의 확충,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업무 지역의 꾸준한 더 발전, 모든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197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개발 사업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소개해드렸던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에서도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개포동, 자,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오르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자, 얼마 전에 나왔던 가계부채 절감 대책, 그거에 따라서 현재 강남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나 주택들의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땅값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셔서 자, 몇 년을 투자를 하실지 결정을 일단 하신 다음에 자, 투자 기간대가 4년에서 6년이라고 하시면은 이 지역을 특히 이 강남 지역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건물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정확하게는 8월 1일 날 준공이 났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건축주가 이 내부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봅니다. 자, 완성되어 있던 이 원룸을 내부를 다 뜯어버리고 인테리어를 현재 새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한샘 층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내부 수납장을 비롯해서 침대, 다양한 풀 옵션,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 원룸에서 보기 힘들었던 추가적인 수납장까지 특히 침대 위쪽까지도 수납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몸만 들어와서 바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층수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두 면에 접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쪽에는 200m 이상의 뻥 뚫린 도로가 바로 창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요. 개방감과 특히 주차 시설까지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됩니다. 자,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원룸에 살더라도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다라는 점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매매가 저렴하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2억이 되지 않습니다. 매매가 1억 9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실 경우에 1억 6천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전후가 되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는 추천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에 월 55만 원 전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추후에 개발 호재에 따른 가격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전략 세우기 위해서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유의사항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면 내부가 어떻게 정말 이쁘게 구성이 될지 상상이 가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강남에서는 주차 공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 주차 공간 다른 어떠한 곳보다도 굉장히 넓다라는 점 다시 한번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흥인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3층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9,8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파트 정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흥인동에 위치해 있네요. 입지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월세를 생각하고 있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 지역을 원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아파트 매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 보시다시피 신당 역세권에서 2분,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4분,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초역세권에 바로 앞에 DDP, 후면에는 동대문 패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시장에서는 제1순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진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수익형 매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라는 점이 여러분들께 소형 아파트라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상업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신 분들은 차후 5년, 10년 후면 높은 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물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바로 앞에 동대문 상권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패션계의 약 40%의 의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대문 패션타운입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청계천과 맞닿아서 상업 라인으로 벨트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의 4대 벨트 산업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인구가 굉장히 많죠. 약 4만 개의 가게 수와 그리고 약 28만 명 정도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대문입니다. 그야말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모든 지역의 임차 시장이 모두 수익률이 매우 높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업지가 70%인 지역이고 주택지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 주택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곳 지역 특히나 얼마 전에 제가 임대를 맞춘 지역도 있는데요. 준공이 나기 한 달 전부터 월세 들어와 사는 세입자까지 있을 정도로 대기자가 넘쳐나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도 노선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동대문 역도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고 옆에 청구 역세권 그리고 하단에 있는 3호선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남은 동호대교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약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통의 메카, 임대차 수요 시장에서는 1순위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입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의 입지다라고 소개해 주신 흥인동, 뭔가 최고의 개발 호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패션타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패션타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좌측에 이제 보시게 되면 벤처기업을 한번 민 적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훈련원 공원과 그 상위에 있는 미군 공군 비행장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부지를 매각을 해서 이쪽 지역의 패션 벤처 기업을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용적률 상한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세운상가 재정비 그리고 요즘 투자 트렌드가 뭡니까? 구도심이 신도심이 되는 것이 트렌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많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미는 사업이니까요.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좋을 사업이고요. 일단은 동대문 패션타운의 완성은 이제 벤처기업 센터입니다. 그게 개발이 된다면 완성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인 관광객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급증입니다. 일단은 의료 관광 특구로도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패션타운이 이미 앞다퉈 있죠. DDP를 중심으로 새로운 신도시로 바뀌어가는 상황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어마무지하게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가가 많이 올랐고요. 중국인들이 동대문 지역 일부 지역을 또 사들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 시세 차익을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수역과 청구역 그리고 신당역세권 모두 더블 역세권이죠. 이곳에 있는 통합 토탈적으로 토탈 패키지로 역세권 심화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여러분들 주변에 역세권 주변의 상권 확장으로 인한 지가 상승까지 예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지구 1순위 지역이 바로 신당 역세권입니다. 중앙시장이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시장, 재래시장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뒷면에는 또 황학주방거리라고 해서 황학시장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모두 오래된 70년대, 80년대 조성된 시장, 재래 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이곳이 신도심으로 바뀐다. 이미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센터가 바뀌면서 많은 지가 상승을 거뒀죠. 이곳 지역이 다음 차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과 월세까지 거둘 수 있는 지역, 여러분들 아파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트렌드 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이곳 지역 같은 경우 13층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고요. 앞으로의 트렌드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키워드가 소형 아파트고요. 1, 2인 가구 증가수 매우 빠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발빠르게 먼저 투자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곳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구조로 또 지어지기 때문에 냉장고까지 빌트인으로 모두 들어간다는 점이 또 매력 포인트고요. 바로 앞에
또 8m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나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예, 매가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3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억 9,8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천이 안 되는 금액이죠. 2,800 정도면은 이곳 흥인동 지역에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뭐니 해도 월세 수익률이 높죠. 3천 보증금에 월 100에서 110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 따지면 9에서 10% 정도 나오는 거고요. 장기간적으로 개발 가치와 또 월세까지 거둘 수 있는 지역. 여러분들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더 안전한 투자,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도 챙겨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이곳 지역이 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오래된 주택을 투자해서 뭐 차익을 거둔다, 재개발을 노린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요, 오래된 주택을 매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새로 지어진 건물, 5년 이내의 것들을 매입을 하셔서 투자 가치를 누리는 게 적합한 투자법이다. 낡은 예전의 투자법으로 투자하시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구 흥인동에 위치한 아파트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세 가지 알짜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짜 정보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 김원준 팀장, 오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의 정현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